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생, 상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게 있어요. 상생. 서로 생하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고, 이제 상극이 있어요. 상생은 뭐냐면, 목이 화를 생하는 거. 목생화가 있고, 화생토가 있어요.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이 있고, 금생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생목이 있어요. 목이 있고, 이제 상극에는 목극토 있어요. 토극수. 이제 토극수가 있고, 이제 수극화가 있어요. 서로 극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는 뭐 불을 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일단 이제 나중에 이제 음양오행 배울 때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극 금이 있고 금극목이 있어요. 그래서 상생에 이제 5가지가 있고 상극에도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꾸 외우셔야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자꾸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이게 이제 잘못 외우면 이제 목생금인지 수인지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그거를 이제 입에서 막 나올 때까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는 뭐냐면 아까 간목, 을목은 뭐냐면 병화, 정화를 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목, 을목은 병화, 정화를 생한다. 그러면 병화, 정화는 토, 무토, 기토를 생한다. 그죠? 이건 이제 천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 아까 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천간이라 하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지지라 한다. 그걸 앞으로 뒤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계임시, 경기무, 정병을갑.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계임신, 경기무, 정병을갑. 이런 식으로 앞으로 뒤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해술, 유신, 미우사, 진묘, 인축자 해가지고 앞으로 뒤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무하고 기토라겠죠. 얘는 무엇을 생한다? 경금, 신금을 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토생금이라겠죠. 토가 무토, 기토는 무엇을 생한다? 경금, 신금을 생한다. 그러면 경금, 신금은 수를 생하죠. 금은 수를 생하죠. 그러면 임수, 계수를 생한다. 자, 그 다음에 수는 무엇을 생한다? 수가 임수, 계수는 목을 생하죠. 간목이나 을목을 생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 서로 생한다. 간목, 을목은 병화나 정화를 보면 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목생화라 한다. 이걸 목생화라고 하는 거예요. 목생화한다. 병화, 정화는 무토나 기토를 생한다. 무토나 기토는 경금이나 신금을 보면 생한다. 경금이나 신금은 임수나 계수를 보면 생한다. 임수나 계수는 간목이나 을목을 보면 생한다. 그러면 이제 상극에 대해서는 간목, 을목은 토를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목극토니까 무토나 기토를 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하죠. 무토나 기토는 수, 임수나 기수를 보면 서로 극한다. 그리고 수는 화를 극하죠. 그러면 임수나 계수는 화니까 병화나 정화를 보면 극한다. 그리고 금이죠. 화니까 병화나 정화는 경금이나 신금을 보면 극한다. 화극금. 금극목은 뭐냐면 경금이나 신금은
목이나 을목을 보면은 이제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생해준다. 간목은 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가 있죠. 그래서 병화정화는 무기토를 보며 생각하고, 무기토는 경신을 보며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고 나서, 아까 이제 이건 천간이고, 지지도 있었어요. 지지. 그죠? 지지를 예를 들어서, 인묘가 있죠? 인묘가 목이었잖아요. 얘네들이 목이고, 토가 뭐였어요? 진술, 충미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인묘지는 방합이다, 삼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가 합충 경영할 때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목을 토를 보면 극한다. 극한다고 이제 자꾸 이제 상생, 상극을 통해 가지고 자꾸 외우셔야 돼. 이거를 외우고 나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를 볼 때 해석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생상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목은 화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꾸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그래서 목국토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5번째 5번 사주 세우기를 한번 해보죠. 사주를 세워보자. 사주 세우기. 지금 시간에는 이제 기초 시간이라 이제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자꾸 외울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외우고 나서 이제 저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외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들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아까 하나를 해보죠. 1900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1969년 6월 9일 아침 8시래요. 8시. 그 시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시두법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단 이제 지금 시간에는 뭐냐면 이제 시두법은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뭐냐면 명조, 이제 만세력을 보시거나 또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그 명조, 사주 명조를 뽑을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세력 어플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연이라고 하거든요. 연, 월, 일, 시. 이게 몇 년도에 태어났냐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맨 오른쪽에 몇 월에 태어났냐 그러면 6월이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는 2개씩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일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며칠, 몇 시를 간지로 표시하는 간지. 이제 뭐 1969년이에요. 69년이면은 1968년. 죄송합니다. 68년이면은 그 이제 무신생이라고 그래요. 무신생. 원숭이 때라고 그러죠. 1968년. 그러면 여기다가 무신 이렇게 해갖고 무신생이라고 해요. 천간은 무토라 하고 지지는 신금. 이걸로 원숭이띠, 잔나비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올해 이제 49살이 되신 분이죠. 올해 이제 정신력 기준하고 49살이에요. 내년 되면 시운이고 그 위에는 시운 하나, 시운들 자꾸 올라가겠죠. 작년에는 48, 47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생이면 이제 만세력을 보면 1968년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무신. 그러니까 무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년이면 무신생이다. 69년이면은 뭐 기유생이다.
66년이면 병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외우시는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숙달이 돼요. 그리고 68년이니까 무, 토, 신금을 이제 여기 연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월은 뭐냐면 뭘로 나오냐면은 그 만세력에 보면 무슨 6월 음력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 사주가 이제 음력인데 사주는 그 뭐가 있냐면 사주는 뭐냐면 양력으로 절기를 봐요. 절기는 양력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세울 때 이제 음력, 양력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음력으로 이제 만약에 음력으로 한다. 그러면 음력 그 사주는 뭐냐면 양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력도 아니고 절기로 월을 나눠요. 절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올해 이제 병신년이다 그러면 2016년 양력으로 2월 4일쯤 오면 입춘이 와요. 입춘이 넘어야 병신년이라고. 입춘이 아니라면 단 1초, 1분이라도 안 넘으면 올해 원숭이띠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양띠라고 그래요. 양띠. 그래서 입춘이 넘어오면 이제 그 절기를 따지는 건데 일단 절기 기준 한다. 그다음 월을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신월이 아니고 음력이 6월이면 원래 신월인데 절기로 보니까 여기가 아직은 뭐냐면 5월이에요. 5월.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 본다.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촬영 관계로 이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만세력을 보여줘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만세력을 사가지고 자꾸 이렇게 요 원리대로 쳐다보면 금방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만세력을 쳐다보면 그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대운수 해가지고 위에 뭐 3, 6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남자 거고 밑에는 여자 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운 세울 때 하는 거고 일단은 만세력에 보시면은 그 음력으로 보면 음력으로 68년 보면 무신세 무신이라고 해요.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무신을 여기다 쓰면 왼쪽을 쓰면 명리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학하셨네 또는 뭐냐면 독학하신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자꾸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편하게 이쪽에다 쓴다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자꾸 버릇돼 버리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성인들의 말씀 따라서 오른쪽에다 써가지고 사주를 해서 가는 거예요. 무신 무오 해가지고 9일날을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을해 이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숭이띠가 돼지날 나왔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일간으로 본 다음에 여기가 일간이라고 했죠 아까. 일간이니까 을목일간이시네. 뭐 사람이 을목일간이 있고 간목일간이 있고 막 이런 소리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이에요. 기토일간. 근데 을목일간이 돼지날 나왔네. 띠는 무슨 띠? 신금 원숭이 띠고 무슨 월 절기는 아직 신월이 안 돼서 5월달 태어나신다. 신은 8시는 진시라고 그래요. 진시. 여기다가 진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세력에 보면은 시두법을 구해야 돼요. 여기는 시두법이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시두법을 알려면 천간의 합을 알아요. 천간합 뭐 각기토, 을경금, 병신수, 무계, 정임한목 해가지고 이렇게 합이 있어요. 그 합을 극하는 자시부터 따지는 거예요. 각기토, 갑자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일단은 요거는 합충견을 할 때 하고 만세력 어플에 보면 여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경금이라고 써요. 경진시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자 보죠. 자, 이 이제 사주 세우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아직은 안 배워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은 1968년 6월 9일이다. 아침 8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연에다가 무,
신 이렇게 쓰고 유월을 찾아보니까 무오월이라고 나와 있고 일간을 보니까 을해일이더라. 돼지날 태어났고 아침에 8시면 진시르 보니까 경진시더라. 이렇게 이제 만세력을 보고 이제 본인이 찾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냐면 만세력을 보고 찾는 방법도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뜻이 있어요. 어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명예도 어디가 있고 돈도 어디가 있고 자식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뭐 격은 무슨 격이고 뭐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얘들이 뭔지 이게 지토는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토 해소만 알지 얘가 갖고 있는 뜻을 알려면 육친을 알아야 돼. 육친 붙이기를. 그래서 육친 붙이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주 세우기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보자. 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사주를 보았던 1987년 네, 1월 3일 여기도 진시에 태어났대요. 음력이고 음력이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양력으로는 1월 31일쯤 되겠죠. 1월 31일쯤 될 거예요. 그러면 입춘이 아직 안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입춘이 24절기도 외우셔야 되는데 입춘이 2월 4일쯤 2월 4일이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 양력으로는 토끼띠래요. 그러니까 요 정묘생이라는 뜻이죠. 정묘생이고. 근데 음력으로 보면은 병인생 범띠예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절기로 보지 않고 달력에 보면은 이게 큰 글씨 밑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음력이라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절기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절기로 월을 기준한다. 이제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세력을 이렇게 찾아봐야죠. 찾아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 이제 그 음력이에요. 음력이니까 병인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987년 음력 1월 3일이니까 병인생이에요. 병인생. 그러니까 범띠라는 거죠. 범띠가 음력 1월 3일이면 뭐냐면 원래 1월이면 인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보면 절기가 지났냐 안 지났냐. 입춘이 지나면 1월이고 입춘이 안 되면 축월이에요. 그러면 명조가 신축월이라고 나올 거예요. 신축월. 1987년 1월 3일 1월이면 신축월로 나오더라. 그리고 일지는 뭐냐면 경자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 진시예요. 진시니까 이제 경진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세력 어플을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만세력 어플을 보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진시한 여기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시두법 공식을 알아야 돼요. 시두법 공식을 알아야 여기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간 합하고 지지 합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배워서 이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천간 합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 합은 뭐냐면
을목하고 기토가 만나면 이렇게 토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뭐냐면 생화한다. 토로 변한다. 근데 쉽게 토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우주하고 지구가 만나고 둘이 합돼가지고 무슨 기운 작용한다. 그런 원래 근데 그런 뜻이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게 쉽게 합의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을목하고 경금이 합해서 금이 된다. 을경합. 그 다음에 병화는 신금하고 합해서 수가 된다. 정화는 인수를 만나서 목이 되고 무토는 개수를 만나서 화의 성분이 된다. 이게 이제 천간합이에요. 이게 각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의목, 무게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간충이 있어요. 간목은 경금을 충한다. 각경충. 그 다음에 을목은 을신충이라 을신극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 뭐 충이라고 했으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병인충. 그 다음에 정계충이라고 정하는 임실. 이렇게 하고 무기충이라고도 있고 한데요. 빠진 거 없죠? 일단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갑경, 을경, 병인, 정계충. 그러면 10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사주를 이제 본 거예요. 사주를 보면니까 그 을목이 아까 을목이 아니고 경자였죠. 경자였는데 진시에 태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걸 시두법이라고 해요. 시두법.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보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시두법은 핵심이 뭐냐? 시두법은 일간을 기준해서 자시부터 따지는 거예요. 자시부터 따진다. 경금일간이에요. 경금을 찾아보죠. 이게 합으로 찾는다 그래서 합. 시두법은 뭐냐면 일간 기준에서 합으로 찾는 거예요. 합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경금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을경합 해가지고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하면 금이죠. 여기가 경금이니까 을경합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인데 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양만 따지는 거예요. 양만 따지는 금인데 이것을 극하는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뭐가 그죠? 화가 극하죠? 화극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극하죠. 그러면 병자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시라니까 가봐야죠.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 신사시. 근데 지금 진시죠. 진시까지 오니까 위에 뭐가 붙어요? 경금이 붙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금을 붙이는 거예요. 경금. 자,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아까 처음에 사주 명조가 을해일주에 을해일주였어요. 을해일주에 진시라고 했어요. 진시. 그러면 여기를 이제 봐야죠. 그러면 여기도 을경이네. 똑같네. 똑같죠? 을경.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일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른 데 없고 여기 을목이네. 을경합 금이니까 여기 또 병자시부터 시작하죠. 아까 병자 뭐 했어요? 천간의 병 잘 모르면 무기, 병신 이렇게 하고 자축, 인묘, 진사. 이게 이제
경진시까지 오는 거죠. 경진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똑같은 거니까 다른 걸 하나 해보자. 그러면 어느 사주가 병화일주인데 축시에 태어났다. 여기 안에 시두법은 무엇이냐? 시두법이 보려면 시두법을 보려면 천간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시두법 공식을 알아야 되는 천간합을 알아야 돼요. 천간합으로 아는 것이다. 천간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간합. 자, 그러면 천간합이에요. 자, 그럼 병화를 찾아보자. 쭉 보니까 여기 말고 여기 보니까 병화가 여기는 병신합수죠. 그러면 병신합수 극하는 것을 극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는 시두법원에는 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극하는 것. 수를 뭐가 극해요? 토가 극하죠. 토국수하죠. 그러면 무토라는 거예요. 기토가 아니고 무토. 그러니까 양만 따지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여기 있죠? 갑, 경임, 무. 여기 아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나머지는 양, 음이죠. 이게 무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가 자부터 시작이 돼요. 항상 무토라는 거예요. 무자. 천간을 이렇게 순행을 시키고 지지도 순행을 시키고 60갑자가 와요. 60번이 가면 무자가 다시 와요. 그걸 60갑자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정부화 시대다 보니까 60갑자, 그러니까 60갑자 치면 60갑자 도표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외우셔야 돼. 시간 날 때마다. 무자, 무토 다음에 기토죠. 밑에는 축토고. 그러니까 무자, 기축, 경임, 신, 묘. 근데 지금 시가 왜 자축시죠? 축시니까, 예, 요거에는 이제 기토예요. 요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기축시가 되는 거예요, 기축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예, 시두법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두법을 알려면 천간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각기토, 을경금, 병진수, 정인목, 무게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천간충은 잠깐 지우고 이걸 극하는 것을 무토 이제 각기토니까 간목이 극하죠. 토를 금은 무엇이 극한다? 병화가 극한다. 수는 무토가 극하죠. 토국수하죠. 정인환목은 경금이 근금목을 하는 거니까 경자시부터 여기다가 갑자시부터 시작한다. 경자시부터 시작한다. 부자시부터 시작한다. 경자시부터 시작한다. 무게화는 수국하죠. 그러니까 임수로 수국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시두법 공식이에요. 시두법. 이거 이제 잊어먹지 말고 그 만세력이 없거나 또는 뭐냐면 어플이 없을 때 이 공식을 이제 몇 시 구하는 건지는 이제 시두법 요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구하는 것을 시두법을 찾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간지가 축시는 기축이다. 여기는 천간, 요 밑에는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게 처음에는 많아요. 처음에 이제 외우고 막 외우셔야 돼.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외우고 나서 해석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법부터 먼저 배우면 이게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친부치기 이거 꾸준하게 하루에 50개씩을 하셔야 돼요. 50개 해가지고 6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육친부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냐면 숙달을 시키잖아요. 도사가 되려면 딱 쳐다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익더라 계속 쓰고 외우고 반복하면 돼요. 시간 많고 집중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이제 뭐냐면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50개 정도 육칠무치기, 상생, 가불, 병정무기, 경신인계, 자축이묘, 신상음이, 신유술에
그리고 각기토, 을경금, 병진수, 정인목, 무게화. 근데 자꾸 외우시고 각기토는 갑자시로 시작한다. 을경금 병자시로 시작하고 병진수는 무자시로부터 시작하고 정인목은 병자시부터 시작한다. 무게화는 임자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시두법을 보고 매일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도사가 되는 거죠.